밤 11시 윤정혜는 찻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우롱차 특유의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꼼꼼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차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차향 평소보다 진하다. 우린 시간 5분 30초, 물온도 85도, 마음은 평온하다. 정혜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은 약사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복용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던 직업병 같은 것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반려식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화분마다 정혜가 직접 만든 타이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전수 2021년 3월 15일 분갈이 물주기주 1회. 이런 식으로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기록 습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차 일기를 마저 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현관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손녀 소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요양원 보내?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만 통과되면 바로. 건물은 내 아빠 이름으로. 정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2년. 이런 대화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치매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소율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담겼습니다. 너도 봤잖아.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어. 위험해. 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가스 차단 밸브를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두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약사셨잖아. 약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시는데. 소율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기억이야.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하더라. 어쨌든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결정하자. 대화가 끝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차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평소처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의 마음 흔들린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찻잔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년 전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서진이 동네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2세의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약사로 일할 때의 예리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스 차단 밸브 사진, 현관문 잠금 확인 사진. 모두 시간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치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체계적이지 않나요? 정혜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일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280만 원, 약국 건물 월세 280만 원, 현금성 자산 사업, 모든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남천동 아파트의 시세는 18억, 수영구에 있는 약국 건물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정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혜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꼼꼼히 적어온 일기와 사진들. 이것들이 자신의 정상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정혜는 찻잔을 말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문상을 만나야겠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정문상은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박명희도 만나야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박명희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반려식물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각 화분의 라벨을 확인하며 물주기 날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작은 라벨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정상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혜는 2년 전 아들 도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2년 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도윤은 스타트업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바쁘지만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전직 피부과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사교적이고 말도 잘했습니다. 손녀 소율은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18살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손녀의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서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약 드셨나요? 깜빡하신 것 같은데. 서진이 처음 이런 말을 했을 때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약을 빼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사였던 경험 때문에 복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침 8시에 드렸어요. 정혜가 대답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그 후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서진은 정혜가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돈 계산을 틀렸다고도 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에는 자신이 정말 실수를 했나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복잡한 약품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도 틀림없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서진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가스불도 자주 끄지 않으세요. 정말 위험해요. 약도 제대로 못 드셔서 제가 챙겨드려야 해요. 정혜는 이런 소문을 박명희를 통해 들었습니다. 정혜 씨,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면서요? 박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한데. 그렇긴 한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걱정되어서요. 정혜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영자도 문제였습니다. 영자는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정보통이었고 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영자가 서진과 함께 정혜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언니,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약국 건물 임대료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과 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단체 채팅방에서 요양원 정보가 오가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괜찮은 요양원 있나요? 치매 어르신도 봤나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손님을 위한 정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혜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차 일기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일기는 자신의 정상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가스 차단 밸브를 확인하고 찍는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경에 찍힌 사진들은 시간 기록까지 정확했습니다. 정혜는 이런 기록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문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정문상은 이런 금융 관련 문제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8시, 정혜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우편함을 확인하러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습니다. 서진과 소율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진의 대답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5층에서 박명희가 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명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혜 씨. 박명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가 대답하자 서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가스불 안 끄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제가 확인해서 껐는데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매일 확인해요. 정혜가 작게 항변했지만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그러세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박명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며 내렸습니다. 정혜는 속이 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한 서진의 말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박명희를 만났습니다. 정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명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며느리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가스불을 자주 안 끄신다고. 정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집에 올라와 보세요. 정혜는 박명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에는 매일 밤 찍은 가스 차단 밸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2분. 가스 차단 밸브 확인 완료. 박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찍으세요? 네. 약사 시절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정혜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일일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가스, 문단속, 약 복용까지 모든 항목이 시간과 함께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치매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꼼꼼한 거 아닌가요? 박명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제가 깜빡한다고 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겼습니다. 박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혜 씨, 혹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받을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 확실해질 거예요. 박명희가 조언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상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동네에서 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며느리분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해요. 시어머니가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제가 직접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정혜 씨가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서예 수업 때도 가장 집중력이 좋으세요. 박명희의 말에 정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병원 검사를 받으면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본 정혜 씨는 전혀 문제 없어요. 박명희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그날 저녁 차 일기를 쓰면서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차향 쓰지만 뒷맛이 달다. 엘리베이터에서 생긴 일 분명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박명희 선생님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 기록들이 도움이 되었다. 정혜는 휴대폰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일 찍은 가스 차단 밸브 사진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진들이 자신을 구해줄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은 정문상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도 잡아야겠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노인의학센터. 정혜는 처음 와보는 진료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환자분 맞으시죠? 의사 오지우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의사는 차분하고 원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모셔왔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서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상황에 끌려온 기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의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가스불을 자주 안 끄세요.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요. 돈 계산도 틀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해요. 서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인지기능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묻고 간단한 계산 문제와 기억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혜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답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는 계산도 막힘없이 했습니다. 단어 기억력 테스트도 완벽했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관찰 일지도 작성해 왔어요. 서진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관찰 일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가족의 관찰이 너무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은 정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일부러 작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쪽지였습니다. 가족이 치매 조작으로 재산 노림, 기록 제출 예정, 윤정혜. 쪽지를 떨어뜨린 후 정혜는 아무렇지 않게 나갔습니다. 의사 오지우는 환자들을 다 보고 나서 진료실 정리를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쪽지를 읽은 의사는 놀랐습니다. 가족이 치매를 조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지우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진료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혜는 집에 돌아와 정문상을 찾아갔습니다. 문상 형님, 도움이 필요해요. 정혜는 정문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문상은 전직 은행 지점장답게 상황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가족들이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정문상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요. 성년후견인 제도로 묶이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문상이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약국 건물부터 신탁이나 위탁 관리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예금도 분산시키고요. 정혜는 정문상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진료가 있어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겠어요. 맞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부터 준비합시다. 정문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차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차양 진하지만 깔끔하다. 병원 검사는 정상. 하지만 가족들은 실망한 표정. 쪽지를 떨어뜨렸다. 의사가 발견했을까? 정문상 형님의 도움으로 반격 준비 시작. 정혜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돈 영자가 유럽 패키지 여행을 급하게 제안한 것입니다. 어머님, 영자 어머님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세요. 10일 일정인데 정말 좋은 기회래요. 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도윤이 의아해했습니다. 여행사에서 급하게 자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진이 설득했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병원 재진료 전에 자리를 비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나는 집에서 잘 있을게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서진이 말했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며칠 정도는 괜찮아요. 결국 아들 가족은 다음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정혜에게는 10일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정혜는 곧장 정문상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정문상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약국 건물부터 처리해야 해요. 정문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탁으로 전환하되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부 약정으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가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면 말이에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 사업도 분산시켜야 해요. 여러 계좌에 나누고 일부는 정기적 자동이체로 묶어두세요. 어떻게요? 자선단체 기부, 교육비 지원, 이런 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계좌를 비울 수 없어요. 정문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셋째, 남천동 집은 어떻게 할까요?
매각은 위험해요. 대신 장기 전세로 계약하세요. 소유권은 유지하되 거주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으세요. 독립적인 생활이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정혜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이틀간 정혜와 정문상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약국 건물 신탁 전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시군요. 법무사가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를 분산시켰습니다. 4억을 여러 계좌로 나누고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를 여러 개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남천동 집 전세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18억 집을 전세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중개사가 놀랐습니다. 네,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정혜는 작은 원룸도 알아봤습니다. 수영구의 깨끗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동시에 정혜는 자신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차 일기는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가스 체크 사진들도 폴더별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경에 찍힌 사진들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영수증들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계부와 대조해 보니 한 푼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박명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진술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혜 씨는 누구보다 정상적이에요. 박명희는 기꺼이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매주 서예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나다. 일상 대화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수강생들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정혜는 약사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정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혜는 동료들에게 복잡한 약품명을 말하며 복용법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정혜는 여전하네. 기억력이 정말 좋아.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혜는 이날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윤정혜는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복잡한 의학 용어와 약품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혜는 상당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국 건물은 신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금은 분산되고 자동이체로 묶였습니다. 남천동 집은 전세 계약자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서진과 영자에 대한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몰아갔다면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정혜 씨는 정말 불쌍했겠어. 반면 정혜에 대한 존경심은 높아졌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미리 대비책을 세우시다니. 우리도 배워야겠어. 도윤은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어머니를 치매로 몰았다면서 도윤은 결국 회사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서진은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영자의 여행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는 여행사는 믿을 수 없어.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혜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원룸 앞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박명희와 다른 수강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자유로워지니까 좋아요. 정혜의 답변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약사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기록의 힘이에요. 매일 꼼꼼히 기록하세요. 정혜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차를 우리며 일기를 쓰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늘의 차양 평온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자유롭고 당당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개월째 되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손녀 소율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율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소율아. 어떻게 왔니? 정혜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손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소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무슨 사과? 처음에 엄마 말을 믿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거든요. 소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소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유학 가기 싫어요. 엄마가 강요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소율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니? 국립음대에 가고 싶어요. 유학 말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소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해야지. 그런데 엄마는 반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은행에 갔습니다. 소율을 위한 교육비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국립음대 4년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증명해 보렴. 통장을 건네주며 정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율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 후로 소율은 종종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국립음대 입시 준비를 하며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겠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정혜는 담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정혜는 새벽 바다공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우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새벽 바다의 고요함과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늘의 차향 발효가 깊다. 오래 우릴수록 맑아진다. 내 마음도 그렇다. 차 일기에 적으면서 정혜는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차잎이 발효를 거쳐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자신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차향과 함께한 시간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홀로서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들. 정혜는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소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국립음대 1차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소율아. 열심히 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정혜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특별한 차를 우렸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가장 좋은 차잎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차향 깊고 진하고 달콤하다. 소율이의 합격 소식, 새로운 시작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차 일기를 쓰면서 정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바다 너머로 별들도 보였습니다. 정혜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평온이 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록이라는 무기와 지혜라는 방패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혜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차향과 함께, 기록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말입니다. 다 자신의 정상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혜는 새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차양 새롭다. 새 공간, 새 시작. 10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차 일기에 적으면서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유럽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정혜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서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다른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제가 치매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네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어요. 정혜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차 일기예요. 2년간의 기록이 다 있어요. 수강생들이 일기를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글씨도 또렷하고 내용도 체계적이네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해요. 이게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일기인가요? 정혜는 휴대폰도 보여줬습니다. 매일 밤 가스 차단 밸브를 확인하고 찍는 사진들이에요. 수백 장의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수강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품 목록이에요. 정혜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루 20가지 약품명과 복용 시간을 외우고 있어요. 만약 제가 치매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정혜가 약품명을 줄줄 외우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누가 정혜 씨를 치매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정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왜 그런 소문을? 아마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약사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치매라니 웃기는 소리다. 선배 약사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신약 정보를 완벽하게 설명했잖아. 복약 상담도 여전히 정확해. 동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증명서가 필요하면 언제든 써줄게. 약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어. 정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정문상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완료됐고 증인들도 확보됐네요. 네, 이제 재진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진료실에 쪽지를 떨어뜨렸어요. 가족이 치매를 조작한다는 내용으로요. 잘했어요. 의사도 의심할 거예요. 정문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의사 오지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진료 전에 환자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병원 노인의학센터입니다. 윤정의 환자분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박명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환자분이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은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깜빡한다고요? 정혜 씨가요? 박명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 정혜 씨는 우리 중에서 가장 꼼꼼한 분이에요. 가습을 이분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박명희의 대답에 의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치매라니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정상적이에요. 가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새 원룸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의 차향 깊고 진하다.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동네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 기록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내일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차 일기를 쓰며 정혜는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진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는 지난 10일간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노인의학센터 앞에서 아들 가족과 만났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서진의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잘 지내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정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오지우가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지난번 진료 후에 추가로 확인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환자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는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0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에서 평상시와 같이 지냈습니다. 차도 마시고 일기도 쓰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정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서예 수업도 참석하고 약사회 모임도 다녀왔어요. 매일 가스 체크도 하고 가계부도 정리했고요. 정혜의 대답에 서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웃 김 여사가 써준 진술서예요. 어머님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서진이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진술서를 받아보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서진이 놀랐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서 오셔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 진술서가 맞나요? 의사가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진술서 써준 적 없어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 진술서는 뭔가요? 의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 여사님, 정혜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꼼꼼한 분이에요.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김 여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때 정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정혜는 차근차근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일기였습니다. 2년간 매일 쓴 차일기입니다. 날짜와 시간, 내용이 모두 정확해요. 의사는 일기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두 번째는 휴대폰 사진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찍은 가스 차단 밸브 사진들이에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치매라고요? 의사가 반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국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지난 10일간 재산 정리를 했어요. 신탁 전환, 계좌 분산,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했어요. 복잡한 법률 서류들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진과 영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여행사 단톡방에서 요양원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의사는 캡처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건가요? 3개월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정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명희 선생님, 약사회 동료들, 서예 수강생들의 진술서예요. 모든 진술서에는 정혜가 정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정문상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정문상 씨는 누구신가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직 은행 지점장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에 바닥에 떨어뜨린 쪽지 발견하셨죠? 정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환자분이 떨어뜨린 거였군요. 네,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요. 의사는 서진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윤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환자분의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분들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는 소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인지기능 정상, 일상생활 독립적 수행 가능, 치매 진단 근거 없음. 소견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정혜는 정문상에게 미리 부탁한 성년후견 차단 자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성년후견인 신청도 원천 차단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서진과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정혜는 병원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아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윤은 몇 마디 사과의 말을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서로의 길을 가자.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 알았어. 정혜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천동 집은 전세로 내놨습니다. 보증금 10억, 월세 100만 원의 좋은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수영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약국 건물은 신탁으로 전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250만 원은 일부가 자동으로 공익기부로 나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예금 사업도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장학금과 복지기금에 기부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매일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